유난히 지치고 힘든 날, 집에 돌아오면 누구보다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와 품 안에 쏙 안기고 까만 눈망울로 가만히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머물러준 귀엽고 속 깊은 친구. 오늘 날씨를 그리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 주인공이죠? 네, 마치 인간들끼리 살면 재미없을까 봐 만들어낸 동물 같죠? 인간과 가장 네. 가까이 있고 가장 친숙한 동물이자 친구인 바로 개입니다. 네, 강아지.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들 참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 뭔가 뾰루퉁한 표정의 한 어린 소녀. 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살포시 소녀에게 기댄 강아지의 모습이네요. 이 작품의 제목은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영국화가 그린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은 공감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 계단 모퉁이에 네. 지금 한 6살, 7살쯤 되어 보이죠? 이 꼬마 소녀가 앉아서 다리를 모으고 앉아서 이렇게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네, 뾰루퉁이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미. 네,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인데 근데 뭘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옆에 같이 이렇게 턱을 이 어깨에 기대어서 이렇게 마치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소녀의 기분이 울적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 색깔을 보라색을 칠하고 있어요. 만약에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을 칠했으면 훨씬 더 이 소녀가 약간 즐거운 기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라색과 검정색을 통해서 소녀의 기분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시켜 놓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항상 집의 막내잖아요. 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막내여서 이 집에 이제 꼬마가 이 소녀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혼자 구석에 이렇게 있을 때 마치 엄마나 아빠가 이 강아지한테 야 가서 너 이렇게 누나 언니를 좀 달래봐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걸어왔는데 네.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강아지는 나이를 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뜻이죠? 네. 하면 인간은 어린이에서 나이를 들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죠. 네. 사리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지혜로워진다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데 강아지는 그런 게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어린 개가 계속 나이를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개는 어린 개인 거죠. 똑같은 거네요. 나이 든 그러니까. 어린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린이의 성격을 버리지 않거든요. 어린 개, 강아지의 성격을. 그래서 강아지는 실제로도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도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를 들면 강아지는 보통 15년에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에 루마티즘 때문에 강아지들이 아이고.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잘 못 움직여요. 네. 근데도 만약에 손자나 손녀가 오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강아지가 좀 뭐랄까 이 강아지처럼 뭔가 이 어린이의 이 마음을 갖고 있고 또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이 아이의 속상한 걸 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지금 이 소녀한테 힘내 친구야 이런 네. 식으로 되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아지는 때로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위로가 되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요. 실제적으로 영장류인 원숭이나 고릴라보다 훨씬 더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잘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 잘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이 그림이 이 공감이라는 것도 그냥 뭔가 이 소녀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너의 울적한 기분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약간 이 강아지의 체온을 이 소녀에게 나눠주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마치 핫초코 한 잔 먹으면 기분 풀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린이와 또 강아지를 함께 이렇게 부모가 키우게 되면 좋은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장 큰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을 나누는 걸 배우는데요. 이 동물을 통해서 아이는 이 동물이 어떻게 생각할까, 얘도 같은 걸 느낄까, 이런 상상력과 감수성을 좀 배우게 되고요. 반대로 개를 자기의 마치 자식인 것처럼 해서 약간 사랑을 베푸는,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미,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직까지 애완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거부감이 있는 집이 많은데 네. 아직 서구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아이가 좀 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참 세상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이 강아지가 우리와 가장 이렇게 친숙한 동물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개를 기르게 됐을까도 궁금해지거든요. 그 이제 2002년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요, 이 지금 현재 있는 강아지의 암컷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생명이 전해지는 게 암컷들을 중심으로 한 600마리 암컷들을 공통적으로 조사해서 그 DNA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개가 처음 인류의 문명에 들어왔던 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5,000년 전 아시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좀 더 멀리 보는 학자들은 한 3만 년에서 4만 년 전으로도 봐요. 정말 근데 오래전이네요. 예, 그 시대는 구석기 시대거든요. 네. 구석기 시대니까 처음 왜 개와 인간이 같이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사실 찾기가 힘든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가설이 주로 이제 받아들여지냐 하면 네. 구석기 시대의 인간이 그 먹이를 얻는 방식은 사냥과 채집이었는데요. 사냥이란 것은 이제 뭐 소나 뭐 염소나 뭐 하다못해 뭐 사슴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구석기 시대의 그 도구를 해봐야 돌을 간 정도거든요.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이 소와 1대1로 싸운다는 게 지금 총이 네.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 개는 늑대잖아요. 늑대에서 이제 네. 분화된 건데 이 개가 인간을 잘 따른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이 길을 들이려고 했는데 길이 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냥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냥의 파트너로서 강아지를 받아들이는 게 인류와 같이 공존하게 된 시작점이라는 거고요. 개와 인간이 노는 가장 보편적인 놀이가 뭔가 강아지 보통 뭐 이렇게 던지면 가지고 오거나. 그렇죠. 그런 그게 바로 사냥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뭘 던지면 공을 던지면 네. 공을 물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사냥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활로 맞추거나 예를 들어서 뭘 했을 때 그걸 물어오는 거기서 이제 그 습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지금의 그 놀이로 남아 있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소녀가 나왔네요. 네, 이 그림은 네. 찰스 버튼 바버의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특별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이 강아지가 변호인이라는 뜻이겠죠? 네, 딱 봐도 네. 지금 저 소녀가 아까 그 소녀와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다리도 이렇게 꼬고 벽에 이렇게 붙어서 약간 가짜로 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실내복을 네. 입고 있고 무엇보다 이 바닥에 인형을 내팽개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삐진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억울한 일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식탁에 숲이 쏟겼는데 엄마가 너가 쏟았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쏟은 게 아니야. 동생이 쏟았을 수도 있고 언니가 쏟았을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억울하게 막 이게 벽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니까 이 집의 강아지가 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소녀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하라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앞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네.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 그 경계 표시랄까? 이 중간 사이 소녀와 누군가 이게 뭐라 하고 야단치고 있는 엄마 사이에 이 강아지가 있고 이 시선을 보고 마치 나를 봐서 한번 봐주세요라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어떤 느낌이 강해서 네. 제목으로도 굉장히 좋고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네, 사실 왜 사람들은 좀 커지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좀 계산적이어지면서도 가끔은 또 밀당을 할 때도 있고 한데 강아지, 이 개들의 매력은 바로 그냥 본연에 충실한다는 것 같아요. 그들 그냥 그 감정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애처롭기도 하죠. 걔는 그 지금 현재밖에 몰라요. 걔는 과거를 재조정하거나 미래를 예측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현재만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랑 친한 이 강아지 생각에 나랑 친한 쟤가 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이 상황을 이 친구 나의 이 친구를 막아줘야겠어.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뛰어들어서 이렇게 막 중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위로를 해주는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능력인 거죠.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이거를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동물이 바로 개인 거죠. 개는 오로지 현재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나한테 그렇게 대했으니까 나 오늘 너가 이렇게 엄마한테 뭐라 해도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이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의 이런 진심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또 때로는 그 진심 때문에 자기가 당하기도 해요. 왜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잖아요. 가족이 개를 키우다가 버리잖아요. 네. 버리는데 개는 그걸 모르고 자기를 버렸던 그 집에 다시 집을 찾아와서 다시 뭐 학대를 당해도 다시 그 주인 오라 그러면 다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것 때문에 걔는 어쩌면 그 진심이 인간한테는 복이지만 자기 자신한테 가끔 칼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위협하기도 네. 하죠.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앞에 내팽겨쳐진 인형을 보니까 이 소녀의 감정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또 이 강아지는요 온갖 이 몸짓과 표정 말을 못하잖아요. 네. 하지만 온갖 몸짓과 표정으로 이 소녀를 변호해주고 있는 느낌이라서 더욱더 이들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좀 뭔가 어두운 느낌인데요. 이 제목은 에드윈 란지어라는 역시 영국 화가의 작품인데요. 늙은 양치기의 문상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근거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 관에 들어가 계신 이게 관이군요. 네. 사람은 아마 이 개의 주인이고 그의 직업은 양치기였겠죠. 네. 그래서 개는 양을 치는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사냥과 더불어서. 그래서 같이 아마 양치기를 했던 그 자기 주인이 이제 죽으니까 그 냄새가 나잖아요. 인간은 시각에 의존해서 세상을 이제 구별해내지만 개는 대체로 후각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구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주인의 냄새가 이 안에 배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이 턱을 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멜랑콜리한 느낌이 강한. 강아지는 충성심도 강하고 무조건 주인을 따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주인을 잃었을 때 이 강아지의 슬픔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가네요. 그게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게 개 주인이 죽었다 이렇게 네. 하지만 개는 죽음이란 걸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근데 개의 의식은 어쩌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주인이 여기 있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나 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개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 네. 살 때. 그러면 저희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친했던 뭐 얘한테 친하던 동네 할아버지가 잘해주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냄새가 배인 옷 같은 게 있죠. 신발.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신발이 오면 굉장히 반가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는 자기 주인의 죽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실망하고 기다리고 실망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비춰봤을 때 이 강아지는 이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냥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강아지의 이런 모습을 봐도요, 뭐 이렇게 며칠 못 먹은 것처럼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좀 이렇게 초췌한 느낌도 그렇게 드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과학적 사실은 아마 아닐 텐데요.
이 강아지들은 인간과의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인의 병을 대신 앓고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기다림에 지쳐서 우리도 네. 인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끊임없이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지쳐 있는 그런 표정인 거죠. 참 예전에는 이 강아지를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이 두 개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애완이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이제 펫 있잖아요. 근데 애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장난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구 역사에서는 19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장난감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면이 강하죠.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지금 요즘은 다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쓰는데요. 그 뜻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 가족 같은 의미네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인데 요즘 특히 이 혼자 사는 집이 많아질수록 싱글 가정이 많아질수록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확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양이나. 근데 점점 우리도 많아지는 것이 그 싱글 가정이 늘어나면서부터 그렇거든요. 특히 요즘 더 이쪽이 반려동물 쪽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것이 이제 네. 있어요. 이게 확증이.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는 굉장히 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접속은 잘하지만 접촉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일명 스킨십 산업이라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털을 쓰다듬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킨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인간 사회에 중요한 동물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지만 약간 앞으로는 우리가 고양이들은 약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 집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마치 고양이가 주인이고 인간이 약간 더 낮은 것처럼.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나중에 점점 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약간 진화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이가 좀 들어서 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왜 사람보다 동물을 좋아할까 이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강아지, 특히 이런 강아지의 눈빛을 유심히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심에 배신으로 답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타자에게 진심을 대해도 가끔을 배신하잖아요. 네. 배신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의 배신으로 답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사람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개가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명화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뭐랄까 원초적인 어떤 따뜻함, 원초적인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와 이렇게 친숙한 강아지의 모습들, 그림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